뉴스라이브에서 이틀 전에는 야당의 최재성 전 정무수석에게 전국 쟁점에 대해서 들었고 오늘은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? 아니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 걷고 와서 네. 좀 몸도 추스리고 마음도 추스린 상태에서 네. 이것저것 이제 좀 배우고 있습니다. 네. 네. 조금 전 그 정진석 위원장 연설 들으셨습니까? 네. 예,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? 뭐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여당이 처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정기국회를 맞이하는 입장 또 야당에 대한 뭐 당부 내지 비판 그리고 국민에 대한 뭐 사과 뭐 기본적으로는 그 여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봤습니다. 조금 이제 국민들께 부족한 점을 사과하는 모습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. 네. 네. 뭐 연설의 주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 이재명 대표가 제의한 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등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라고 밝혔죠. 뭐 어쨌든 여당 대표가 예. 그 제안을 한 사안이고 그 개헌 논의 자체를 완전히 거부한 것은 아닌데 저는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정치권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뭐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 발의도 했었거든요. 그러나 뭐 전혀 국민적 공감을 사실은 얻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것이 이제 그 말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데 실상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제 과거에 그 대통령 직선제가 있었던 1987년 이후에 노태우, 김영삼,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, 이명박, 박근혜, 문재인 대통령 그 역대 대통령들을 돌아보면 이 중임제가 있지 않아서 즉 단임제라서 그분들이 참 한 번 더 대통령으로 선출했으면 좋겠는데 단임제라서 그냥 그만두게 된 것을 국민들이 애통하게 생각했느냐 아니면 5년도 좀 길게 느껴져서 빨리 그만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지를 돌이켜보면 사실은 그렇게 중임제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았거든요. 더 나아가서 만약에 대통령 중임제였다면 현직 대통령이 재선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무리를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 많은 분들은 대통령 중임제에 대해서 그렇게 과연 이것이 우리 정치에 필요한가라고 그렇게 느껴왔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것이 그 동력을 받아서 개헌으로 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뭐 여당 대표로서 또 협치도 해야 되고 하니까 야당 대표의 제안을 뭐 논의해보자 이 정도로 한번 응하는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좀 그 예상 밖의 내용은 이재명 그 대표가 계속 요구했던 이른바 영수회담에 대해서 정진석 위원장은 대통령과 다수당 대표가 만나는 회담 찬성한다. 설령 여당 대표가 패싱된다 하더라도 그 바람직하다라고 했던데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? 뭐 여당 대표로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기국회에서 그 야당의 협조도 얻어야 하고 또 지금 보시다시피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거부할 때는 뭐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. 심지어는 뭐 예산 통과는 사실상 민주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협치에 대한 그 여당 대표의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당장에 이재명 대표와 그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단독으로 만나는 것은 크게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실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어제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대한 평가도 궁금한데요.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그 국회에서 연설하는 모습에서 많은 부분은 이미 이제 대통령 선거 때 제안했던 자신의 뭐 공약이라 할까 그동안의 제안을 반복하는 것이었고요. 특별한 내용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번에 뭐 외교 참사에 대해서 반드시 응징하겠다 이런 내용은 이 현실과 조금 맞지 않는 내용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네. 오늘 그 어제는 이제 이재명 대표 본인이었고 오늘은 정진석 위원장의 거기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이제 사법 리스크 관련한 그 암시한 내용도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사실은 이제 그 수사, 검찰 수사, 그리고 이제 기소되어 있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, 즉 선거법 위반의 경우에는 이제 재판에 넘어가 있거든요. 이 부분은 특히 재판에 넘어가 있는 사실은 뭐 법원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야 될 사안이고, 수사의 부분도 그 사실은 공정하게 수사를 해서 그 명명백백하게 그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, 이것을 네. 정치적으로 자꾸 접근을 하면 아무리 증거에 의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결과 그 뭐 기소가 되든 또 불기소가 되든 하더라도 정치적 논쟁이 되면 그 정당성, 수사의 정당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기 마련이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정치권에서 거론을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나 이제 그 민주당 스스로가 이것을 정치보복이다,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하니까, 사실 지금 말하는 소위 이제 사법 리스크의 주제들은 지난 대선에 모두 쟁점이 되었던 내용이고, 상당히 많은 부분은 증거까지 노출이 된 상태거든요. 다만 이제 그 제가 보기에 변호사비 대납 사건, 이른바 이제 쌍방울 그 그룹의 대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혀진 게 없었거든요. 의혹만 제기되고. 근데 그 나머지 사안들은 대부분이 대선에서 폭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이거든요. 근데 그것을 두고 계속 이제 민주당에서는 또 정치 탄압이라 하니, 여당에서는 탄압은 무슨 탄압이냐, 사실 이런 게 있지 않느냐, 이렇게 계속 그 논란이 되고, 결국엔 수사보다도 정치적인 논란이 앞서게 됨으로써 설사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결국은 이게 정치 논쟁으로 자꾸 끌고 가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봅니다. 그래서 조금이라도 양측 다 조금 이 쿨다운해서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계속해서 지켜봐야겠다 이런 네. 입장을 얘기해 주셨는데, 앞서 앵커 리포트에서도 다뤘습니다만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, 이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근데 저는 이제 뭐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모두 맞다 쳐도, 이번에 이제 그 방미 과정에 대통령의 그 개인적인 발언을, 그것을 가장 중요한 이슈로 지금 삼아서 해임 요구가 들어왔거든요. 근데 그때 박진 장관은 대통령이 이제 어떤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박진 장관의 이 대꾸는 뭐냐면, 우리 국회에서 그 잘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대통령께 보고한 거예요. 그러면 그 맥락을 따져보면 그 전에 대통령의 이 말씀은, 우리 국회에서 이것을 만약에 승인하지 않으면 또 내가 굉장히 이렇게까지 미국 와서 바이든 대통령 만나서도 이렇게 그 1,000억 원 정도를 공여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망신이냐,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잖아요. 그러면 박진 대통령이 잘못한 게 뭐가 있냐는 거죠. 지극히 정상적인 그 앞으로의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이고,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은 우리 국회의 행태에 대해서 푸념 내지는 하소연하는 그런 정도의 발언이었는데, 그것을 가지고 지금 무슨 뭐 외교 참사다라고 하면서 해임 건의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, 저는 뭐 그 점에 대해서는 결코 물론 뭐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통과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사유로 외교장관을 해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문제 관련해서 지금 그 여당은 이제 강공 조금 전 정진석 위원장도 강도 높게 이제 비판을, 야당과 언론을 비판했는데요. 항의 방문하고 이제 법적인 조치도 하겠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문화방송에 대해서 말이죠. 네, 여당의 지금 그 대통령실과 여당의 대응에 대해서요.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그 통치권 행사 내지 국정 수행을 돕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, 또 여당 스스로도 지금 상황을 전부 파악해 봤을 때 결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를 모욕하거나 또는 바이든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비방을 했다라고 하는 그 민주당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,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아무리 들어봐도 이것은, 그리고 전후 맥락 자체가 우리 국회에서
이 공여 액수가 기금으로 공여하는 내용이 통과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겪을 어려움에 대해서 하소연 내지 푸념을 한 것인데 그것을 약간의 그 어떤 조작이라 할까요? 또는 방향을 좀 달리해서 미국 의회를 공격하고 미국 대통령을 공격한 것처럼 만들어서 외교 참사다 이렇게 몰고 가니까 이것은 국익에 대해서도 막대한 그 지장이 초래되고 있고 지금 세계 유수의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상스러운 욕설을 한 것으로 미국 대통령과 미국 의회에 욕설을 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.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 여당이 그 강한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. 다만 이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은 좀 있습니다만 그것은 뭐 지극히 미세한 방향이고요. 본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. 네. 순방에 계속되는 논란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그래픽을 함께 보면요. 날리면보다 바이든이 맞다고 응답한 비율이 61.2%를 나타냈고요. 또 응답자 70.8%가 윤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해야 한다.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지금 이제 처음에는 아마 자막도 없이 이 장면을 내보냈다면 굉장히 평정심에서 사람들이 다 듣고 판단을 했을 텐데 처음부터 자막을 보고 또 실제로 그 내용은 잘 들리지도 않아요. 제가 아무리 들어봐도 확신 있게 이 내용이다라고 저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. 거기다가 심지어는 이제 미국 의회를 향해서 욕설을 했다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나지도 않는 단어 미국이라는 그 단어까지 관로에 넣어서 저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들이 결국은 듣고 싶은 대로 이제 들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진영 논리에 의해서 이 상황을 판단하게 만들었고요.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또는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런 내용이다 하는 것은 대통령의 지지율 내지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호불호 또는 찬성 반대에 거의 뭐 근접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것은 뭐 사과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는 뭐 바이든으로 들리느냐 뭐 다른 단어로 들리느냐 하는 것도 이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나는 좀 반대 입장이다, 나는 찬성 입장이다. 그것에 좀 연계가 되어서 함께 돌아간다고 봅니다.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자체가 그렇게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평정심을 갖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가 정확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네. 오늘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에게 전국 쟁점 물었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